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2세 시어머니와 37세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현대 가족 관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선옥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72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8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아이고, 벌써 8살이라니. 오선옥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차동수와 함께 살던 옛집을 떠나 이 아파트로 이사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30평 남짓한 이 집은 혼자 살기엔 넉넉했지만 가족들이 모이기엔 조금 아담한 편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식탁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오선옥은 오늘 하루의 계획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민준이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를 사오고 미리 준비해둔 미역국도 끓여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하던데. 오선옥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나름 원만한 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연락이 조금 뜸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손주 생일만큼은 함께 보내겠다고 지난주에 약속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오선옥은 본격적인 요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당면을 삶고 각종 야채를 썰면서 시간이 금세 흘러갔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오선옥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음만 계속 울렸어요. 혹시 회의 중일까 싶어서 1시간 후에 다시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겠지 뭐. 오선옥은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오늘 민준이 생일상 몇 시에 차릴까? 잡채도 만들어놨고 미역국도 끓였어. 연락 기다릴게. 문자를 보낸 후에도 한참 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선옥은 불안한 마음에 아들 기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엄마. 기현아, 너희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민준이 생일상 준비 다 했는데. 아, 엄마, 그게. 기현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서윤이가 오늘 갑자기 야근이 생겼다고 해서요. 그리고 민준이도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한다고 하네요. 오선옥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함께 보내자고 약속했는데 말이에요. 그럼 너라도 잠깐 들러서 밥 한 끼 하고 가면 안 될까? 엄마, 저도 오늘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죄송해요. 내일 가족끼리 따로 생일상 차리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오선옥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위에 가득했어요. 생일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서 냉장고에 들어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민준이 생일인데. 오선옥은 혼자서라도 생일상을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어요. 잡채, 미역국,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딸기 케이크까지. 마치 가족들이 모두 모인 것처럼 4개의 그릇을 놓고 젓가락도 4벌 준비했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해. 오선옥은 혼자 촛불을 켜고 조용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8개의 촛불이 작은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었어요. 그 빛이 오선옥의 눈가에 맺힌 눈물도 함께 비췄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면서도 오선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윤에게서 아직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인사 정도는 있을 법한데 말이죠.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오선옥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갈 반찬통들을 보니
며칠은 혼자서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괜히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서윤에게서 간단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생일에 대한 언급도 없고 준비해준 음식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어요. 오선옥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고 하기엔 솔직히 서운했고 섭섭하다고 하기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오선옥은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오선옥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자신이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바빠서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가족 모임이 몇 번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오선옥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요즘 세상이 각박하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외로웠습니다. 손주의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마저 혼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사흘 후 오선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엄마, 저예요. 기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선옥은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기현아. 갑자기 웬일이야? 아, 어제 여기 와서 태블릿을 두고 갔더라고요. 혹시 봤어요? 기현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선옥은 소파 쿠션 사이에 끼워져 있던 태블릿을 꺼내 건네줬어요. 이거 말이야? 소파에 끼워져 있더라.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써야 하는데 없어서 난리 났어요. 기현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급하게 나가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 그날 민준이 생일. 정말 죄송했어요. 서윤이가 갑자기 야근이 생겼다고 해서. 괜찮다. 너희도 바쁜 거 아니까. 오선옥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기현은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럼 전 회사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문을 닫고 나서 오선옥은 문득 태블릿이 궁금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작은 기계로 뭘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현이 가끔 뉴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직접 만져본 적은 없었어요. 한번 써봐도 되겠지? 오선옥은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을 켜봤습니다. 화면에 여러 가지 색깔의 네모 모양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뭘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맨 위에 서윤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 서윤이 사진이네. 오선옥은 신기해서 서윤의 사진을 눌러봤습니다. 그러자 서윤이 올린 여러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도 있고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참 예쁘게 나왔네. 오선옥은 흐뭇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이 생일 당일에 올린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래에 적힌 글을 읽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생일 파티 성공적으로 마무리. 시엄마 또 전화했는데 무시무시 왜 저리 집착하시는 거야 진짜 키읔키읔키읔. 오선옥은 잠시 멈춰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시엄마라는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댓글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언니 고생 많다, 시엄마들이 다 그렇더라. 키읔키읔키읔 전화 받지 마 그냥. 나도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야 진짜. 오선옥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보니 며칠 전에 올린 다른 글도 보였어요. 또 문자 폭탄 왔네. 어쩌면 좋을까? 다들 어떻게 해? 정말 무시무시하다 고고고. 댓글에는 또 다른 반응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 나는 아예 알림 꺼놨어. 시엄마 문자는 답장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음.
언니 너무 착해서 탈이야 키읔키읔. 오선옥은 태블릿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서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서윤에게는 문자 폭탄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집착한다고? 오선옥은 혼잣말을 하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생일 전에 보낸 문자는 겨우 3개였어요. 생일 당일에 시간 확인하려고 보낸 것 하나,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 상황을 알리려고 보낸 것 둘. 그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무시무시하다고. 더 충격적인 것은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오선옥은 서윤을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서윤에게는 피하고 싶은 상대였던 거죠. 태블릿 화면을 더 들여다보니 또 다른 글들이 보였습니다. 지난달에 올린 글이었어요. 시엄마가 또 반찬 갖다 주겠다네. 솔직히 우리 집 반찬이 더 맛있는데 유유 어쩌지. 거절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냥 받아놓고 버리면 되지 뭐. 나는 냉장고 한쪽에 몰아놓고 썩으면 버려. 시엄마 반찬은 다 그런 것 같아 키읔키읔. 오선옥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다 준 김치와 반찬들이 모두 버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오선옥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태블릿을 끄고 소파에 기대앉은 오선옥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했던 말들은 뭐였지? 서윤이 반찬을 받으면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했던 말,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선옥은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서윤과 나눈 문자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자신이 보낸 것들이 정말 부담스러웠을까 하고 말이죠. 서윤아, 오늘 날씨가 좋네. 건강 조심해. 김치 떨어져 가면 말해. 또 담가줄게. 민준이 감기 괜찮아졌니? 오선옥이 보기엔 평범한 안부 인사였는데 서윤에게는 달리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선옥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고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서윤의 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오선옥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현에게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정말 잘못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선옥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 꼴로 어떻게 나가나. 오선옥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사지를 해봤지만 붓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웃 정화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게 둘 사이의 오랜 약속이었거든요. 정화 언니한테는 말해야겠다. 오선옥은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오선옥보다 3살 많은 75세였는데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잘 해주는 편이었어요. 목욕탕에서 만난 정화는 오선옥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챘습니다. 선옥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사실 며칠 전에 오선옥은 정화에게 태블릿에서 본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화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점점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것들이 다 있나?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말이야.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며느리 걱정해주고 손주 챙겨주는 게 잘못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정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오선옥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해서야 정화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옥아, 내 말 들어. 그냥 포기해. 포기라니? 응. 더 이상 그 며느리한테 정 붙이지 마. 너무 상처받을 일만 늘어날 거야. 정화의 말이 너무 단호해서 오선옥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가족을 뒤에서 그렇게 조롱해? 선호가 정신 차려. 가족도 선 넘으면 남보다 못한 거야. 그렇지만은 무슨. 내가 사는 걸 봐봐.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비슷했어. 맨날 시어머니 흉보고 뒤에서 험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선을 그었지. 앞으로 너희 일에 관여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정화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편해졌어. 서로 기대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하니까. 하지만 민준이는 어떻게 해? 손주잖아. 손주는 아들이 알아서 데려올 거야.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아들하고만 연락해. 오선옥은 정화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화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거야? 응. 일절 먼저 연락하지 마. 반찬도 갖다 주지 말고 안부 문자도 보내지 마.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아. 집으로 돌아온 오선옥은 정화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서윤과의 연락을 끊어야 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선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서윤과 나눈 모든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안부 인사도 집착이라면. 그럼 이제 안 할게. 오선옥은 냉장고를 열어서 서윤 가족을 위해 준비해둔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모두 서윤이 좋아한다고 했던 것들이었어요. 이것들도 어차피 버려질 거였구나. 오선옥은 반찬통들을 하나씩 뜯어서 내용물을 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어차피 서윤 집에서도 같은 운명을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오선옥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윤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문자를 보냈을 텐데 이제는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돼요.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니죠? 오선옥은 그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답장을 보내려다가 말았어요. 정화의 말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결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에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답장이 없으셔서 혹시 화나신 건 아닌지.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오선옥은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현에게서는 여전히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서윤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기현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민준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오너라. 서윤이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상관없어. 너랑 민준이만 와도 돼. 기현은 어머니의 담담한 반응이 의외였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선옥은 이제 서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정화의 말처럼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마음,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싶었던 마음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오선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과 서윤의 관계처럼 말이죠.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선옥은 작년과 달리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전, 나물, 갈비찜까지 미리 준비해두고 가족들을 기다렸을 텐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나? 오선옥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 먹을 간단한 반찬 몇 개만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냉장고가 터질 듯이 가득 찼을 텐데 말이죠. 그때 기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추석 차례상 준비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별로 준비할 것도 없어. 간단하게 할 거야. 그래도 명절인데. 서윤이가 김치 직접 담가서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오선옥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이 김치를 직접 담근다고요? 평소에 요리를 별로 안 하던 서윤이 말이에요. 그래, 알겠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선옥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윤이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하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오선옥은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최소한의 음식만 준비했어요. 나물 서너 가지, 전 2개, 그리고 과일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3시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기현과 서윤,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서윤은 큰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윤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선옥에게는 그 밝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어서 와. 들어와. 어머님, 이거 김치예요. 직접 담갔어요. 서윤은 김치통을 오선옥에게 건네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오선옥은 김치통을 받으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 우리 서윤이가 언제 이런 걸 다 배웠어? 하며 크게 기뻐했을 텐데 말이죠. 차례를 지내는 동안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오선옥이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서윤도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기현만 중간에서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좀 뜸했던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별일 없어. 혹시 몸이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아니야, 멀쩡해.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문자 드려도 답장을 안 해주셔서. 별일 없어. 요즘 핸드폰을 잘 안 봐서. 오선옥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는 듯 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모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이 가져온 김치를 맛보라고 하자 오선옥은 젓가락으로 조금 집어서 입에 넣어봤어요. 어때요? 맛있죠? 서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맛이 없었어요. 소금 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젓갈 맛도 이상했습니다. 대충 만든 티가 역력했거든요. 제가 유튜브 보고 따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어. 기현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말했지만 오선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윤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평소라면 오선옥이 괜찮다 앉아있어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고마워.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연락을 안 해주세요? 예전엔 자주 안부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오선옥은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바쁘니까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방해라니요. 어머님 연락이 방해가 될 리 없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오선옥은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태블릿에서 본 글들이 떠올랐거든요. 시엄마 문자 폭탄, 무시무시하다 같은 표현들이 말이에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 바쁜데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마워요. 서윤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선옥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오선옥은 서윤이 가져온 김치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먹어보니 정말 형편없었어요. 직접 담갔다고 했는데 오선옥은 궁금해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기현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서윤의 SNS에 들어가 봤어요. 역시나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치 반통 싸들고 시댁 방문 임무 완료. 유튜브 보고 대충 만들었는데 맛있다고 하네 키읔키읔 이제 당분간 클리어. 댓글들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연기력 최고야 키읔키읔키읔. 김치 반통으로 시댁 정리 끝. 효율적이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꿀팁 감사. 대충 만든 김치에 속는 시엄마들 키읔키읔. 오선옥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윤이 보여준 모든 관심과 정성이 가짜였던 거죠. 심지어 그 과정을 친구들과 함께 비웃고 있었습니다. 연기력이라. 오선옥은 오늘 서윤의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인사 김치를 가져온 것, 설거지를 도와준 것, 그리고 자신의 안부를 걱정하는 듯한 말들까지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댓글이었습니다. 언니 시댁에서 용돈 얼마나 받아? 나는 명절 때마다 50씩은 받는데. 시댁 관리도 나름 기술이지 히읗히읗. 오선옥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컴퓨터를 껐습니다. 서윤에게 자신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고 명절 용돈을 받기 위해 연기를 하는 상대였던 거죠. 그날 밤 오선옥은 냉장고를 열어서 서윤이 가져온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가 반도 안 들어 있었어요. 정말 반통이 맞았습니다. 이것도 버려야겠네. 오선옥은 김치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어차피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맛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 김치를 볼 때마다 서윤의 거짓말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이제 끝이야. 오선옥은 이번 일로 서윤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2주일이 흘렀습니다. 오선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9시에 시장에 나갔어요. 혼자 살면서 시장 가는 일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하네. 오선옥은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 2마리를 샀습니다. 하나는 오늘 구워 먹고 하나는 조림을 해서 며칠 나눠 먹으려고요. 예전 같으면 서윤이 좋아한다며 4~5마리는 샀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야채 가게에서 배추와 무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선옥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야채 가게 모퉁이에서 서윤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말 못했어. 어떻게 말해? 갑자기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놀라잖아. 오선옥은 몸을 숨기고 서윤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해봐. 한 일주일만. 응, 알겠어. 서윤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 그게 아직.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오선옥은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물어볼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윤이 시장을 빠져나간 후 오선옥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계속 서윤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2천만 원이라니. 그 큰 돈이 왜 갑자기 필요한 건지 궁금했지만 오선옥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서윤에게서 오랜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오선옥은 문자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대충 짐작이 갔어요. 분명 돈과 관련된 일일 거라고 말이죠. 1시간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병원 가는 날이라 바빠. 다른 날로 하자. 사실 병원 갈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 후 서윤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에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 꼭 만나주세요. 이번에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선옥은 여전히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그 다음날 기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서윤이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요? 왜? 서윤이가 어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네요. 아, 그래? 난 모르겠는데. 혹시 어머니가 화나신 거예요? 서윤이가 자기가 뭔가 실수했나 봐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오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난 건 없어. 그냥 요즘 피곤해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 그래도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서윤이가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기현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선옥은 단호했어요. 급한 일이면 너한테 말하면 되잖아. 굳이 나한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게 어머니한테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럼 전화로 하든지. 결국 기현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서윤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큰 부탁을 드려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사실 제가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2천만 원 정도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정말 급해서 이렇게 문자로라도 부탁드려요. 오선옥은 문자를 읽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조롱하고 뒤에서 험담하던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찾아온 거죠. 회사 일이라니. 오선옥은 시장에서 들은 서윤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빚 때문인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오선옥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서랍에 넣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서윤에게서 문자가 5개나 더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문자 확인하셨나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답장 부탁드려요. 어머님께서 화나신 건지,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기현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걱정할까 봐서요. 어머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오선옥은 마지막 문자를 보고 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머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니 결국 자신을 돈 주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무시무시하다며. 나도 무시해보자. 오선옥은 서윤의 문자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날 오후 집 앞에서 서윤을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오선옥을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어머님, 서윤아. 무슨 일이야? 오선옥은 모르는 척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문자 못 보셨나요? 문자? 무슨 문자? 어제부터 계속 보냈는데. 아, 핸드폰을 며칠 꺼놨거든. 별일 없었어? 서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돈?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회사에서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겨서. 오선옥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준비해? 나도 그런 돈은 없어. 그래도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모르겠네. 그런 일은 기현이한테 상의해봐. 기현 오빠한테는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오선옥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고 오선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서윤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선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기현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급해 보였습니다. 오선옥이 문을 열어보니 기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기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뭔 일인지 말해봐.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회사 일이 아니에요. 서윤이 일이에요. 오선옥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서윤이가 어떻게 됐는데? 기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서윤이가 사채를 썼대요. 사채?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오선옥은 기현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사채라니 그런 위험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작년 가을부터래요. 처음에는 친구 사업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기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친구가 사기꾼이었나 봐요. 돈을 맡겼다가 모두 날렸고 그 뒤로 사채를 써서 메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너는 몰랐던 거야? 네, 전혀 몰랐어요. 서윤이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대요.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오선옥은 기현의 말을 들으며 며칠 전 시장에서 본 서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 그렇게 불안해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구나. 네.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요? 기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회사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그런 돈은 없다고 했지. 기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윤이가 어머니한테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남편인 저한테는 말 안 하고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겠지. 하지만 오선옥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이 기현에게 말하지 않은 건 걱정 때문이 아니라 기현이 그 정도 큰 돈을 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라고 말이죠.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 서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집에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울고 있대요. 민준이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불안해하고. 오선옥은 손주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준이는 뭘 알아?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현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도 전세인데 2천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은행 대출은? 신용대출 한도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미 다 썼고. 오선옥은 기현의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서윤이는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네.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기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현아,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어머니 적금이나 예금이 좀 있으시잖아요. 오선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자신이 모아둔 돈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걸 서윤을 위해 써야 할까요? 기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네. 서윤이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기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선옥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친구들한테 나 욕하는 거 봤어. 예. SNS에서 시어머니 전화 무시한다고 문자도 무시무시하다고 비웃더라. 기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다 준 반찬들도 다 버린다고 하더라. 친구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말이야. 설마
추석 때 가져온 김치도 대충 만들어서 속였다고 자랑하고 기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기현이 태블릿에서 봤어. 내 눈으로 직접. 기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서윤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기현은 주먹을 쥐고 분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윤이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 저도 서윤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민준이 생각도 해야 하고, 민준이는 걱정 마. 너랑 내가 키우면 돼. 그게 아니라, 서윤이도 민준이 엄마잖아요. 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윤이한테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오선옥은 기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윤이 잘못했어도 기현에게는 아내이고 민준이에게는 엄마였으니까요. 기현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서윤이가 나한테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해. 진짜 마음으로.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뒤에서 나 욕하면 안 돼. 당연히 그래야죠. 오선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서윤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손주와 아들 생각을 하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일단 서윤이 데려와. 이야기해보자. 기현이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 후 현관에서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선옥이 문을 열어보니 기현과 서윤,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서윤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 평소 깔끔했던 옷차림도 엉성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쥐 죽은 듯 작았어요. 평소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들어와. 오선옥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렇게 초라해진 서윤을 보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거실에 앉은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만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오선옥은 손주를 안아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방에 가서 TV 좀 보고 있을래? 할머니가 엄마 아빠랑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 네, 할머니.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윤아, 고개 들어봐. 오선옥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기현이한테 들었어. 사채 썼다며? 네. 죄송합니다. 왜 했어? 서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대학 동창이 사업한다고 해서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수익이 잘 난다고 해서 더 투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가짜였어요. 그 친구가 사라져버렸고,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썼다는 거야? 처음에는 금세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남편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서윤은 기현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요. 그리고 솔직히 오빠 혼자서는 그 돈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기현의 얼굴이 씁쓸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네. 어머님밖에는 뭐? 서윤이 말을 잇지 못하자 오선옥이 계속 물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죄송합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오선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예.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 서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님을
잘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그럼 친구들한테는 왜 다르게 말했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시무시하다고 했지? 내 문자가 폭탄이라고도 하고. 어머님, 내가 가져다 준 반찬들 버렸지?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서윤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기현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추석 때 가져온 김치도 대충 만들어서 속였다고 자랑하더라. 어머님, 저는 연기력 최고라고 친구들이 칭찬하던데. 오선옥의 말이 계속될수록 서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나한테 도움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이 드디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랬어? 그냥. 친구들이 다들 시어머니 흉을 보니까 저도 따라서. 따라서?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챙겨주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거절하기는 미안하고. 오선옥은 서윤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구나. 고맙다고 했던 말들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건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뭐?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서윤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스트레스 푼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진짜 나쁜 마음은 아니었는데.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오선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조롱하는 게 나쁜 마음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은 계속 사과했지만 오선옥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서윤아, 일어나. 네. 밖에 나가자. 민준이가 들을까봐. 세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서윤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네. 너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 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서윤은 한참 망설이더니 갑자기 오선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기현이 놀라서 말렸지만 서윤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서윤아, 일어나. 아니에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맞아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후회돼요. 어머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래도 일어나. 사람들이 봐. 괜찮아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오선옥은 무릎 꿇고 있는 서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화가 났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서윤아. 어머님, 저 정말 바뀔게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모실게요. 일어나, 제발. 오선옥이 서윤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서윤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한 번만. 서윤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오선옥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결국 오선옥이 먼저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그만 울어. 일어나. 어머님,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은 없다. 서윤은 오선옥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죄책감과 두려움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현도 곁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기현아, 너도 앞으로 서윤이 잘 봐야 해. 네, 알겠습니다. 오선옥은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일 아침에 같이 은행 가자. 네. 돈 빼서 빚부터 갚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서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요. 다음 날 오전 9시 오선옥과 서윤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어제의 절망감 대신 조심스러운 희망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돈을. 이미 결정한 일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오선옥은 창구에 앉아서 정기예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500만 원짜리 예금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험금으로 만든 소중한 예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꼭 갚을게요. 갚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그 위험한 사람들부터 정리해.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서윤이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만나서 빚을 청산하는 자리였어요. 어머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혼자 가서 처리할게요. 아니야, 같이 가자. 확실히 끝내야 해. 오선옥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완전히 빚에서 해방되었어요. 사채업자들도 돈을 받자마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끝났어? 네. 정말 끝났어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벗겨진 거였어요. 이제 집에 가자. 오선옥의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약속 얘기를 해보자. 네, 어머님. 첫 번째, 앞으로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에도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줘. 진짜 가족처럼 말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뒤에서 나 험담하지 마. 친구들한테도. 당연히 안 할게요. 세 번째, 내가 보내는 문자나 전화를 부담스러워하지 마. 정말 부담스러우면 솔직하게 말해. 어머님, 이제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앞에서는 절대 부부싸움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오선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나도 반성할 게 있어. 어머님,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앞으로는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지내자. 진짜 가족처럼. 서윤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좋으신 어머님을. 이제 그만 울어. 앞만 보자. 그날 저녁 기현과 민준이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둘러앉은 식탁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자꾸 울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고마워서 그래. 왜 고마워해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 서윤이 민준이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민준이 제일 사랑해.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서윤이 오선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정말? 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추석 때 가져온 건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해보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서윤이 정말로 김치 배우러 왔습니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없던 서윤이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될까요? 잘했어. 처음 치고는 제법인데? 정말요? 기현 오빠가 어머님 김치가 최고라고 했거든요. 이제 너도 맛있게 담글 수 있을 거야. 김치를 담그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고민,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친정 엄마랑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래?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된 모녀 관계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구나. 네. 어머님이 잘해주시는 건 고마웠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부담스러웠어요. 오선옥은 서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가족 사이에 보답 같은 건 없어.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한 달 후 서윤의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오선옥의 문자에 가장 먼저 답장을 보냈고 주말마다 민준이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정말 잘했네. 이제 나보다 더 잘 담그는 것 같은데? 에이, 그런 말씀을. 정말이야. 민준이 아빠도 맛있다고 하더라. 네, 오빠가 어머님께 배운 거라고 자랑했어요. 오선옥과 서윤은 이제 진짜 모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어요. 어머님, 오늘 민준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대요. 할머니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어머, 우리 민준이가? 네, 할머니랑 같이 김치 담그는 그림이었어요. 오선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가 자신과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려서 상까지 받다니요. 사진 찍어서 보내줘. 벌써 찍어놨어요. 서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정말 예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화가가 되겠네.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오선옥의 하루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서윤과 주고받는 문자 메시지들, 민준이와 보내는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된 듯한 따뜻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서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어머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그때 정말 끝인 줄 알았거든요. 가족이 가족을 포기하면 안 되지. 네. 저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오선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오선옥과 서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오해를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관계였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의심과 거리낌 대신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